자, 문제 봅시다. 윤서야, 앞부분 강의만 좀 봐봐. 자, 적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어디부터 먼저 할 거냐면은 페이지 넘겨서 유형 8번부터 먼저 볼게요. 유형 몇 번? 8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형 몇 번? 8번. 윤서 마프 신어지. 페이지 188페이지. 안 들어오니? 카메라 낮춰서 써야 돼. 자, 페이지 188페이지 들어오니? 페이지 188페이지 유형 8번부터 볼게 되고요. 자, 문제 몇 번 볼 거냐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7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79번의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fx에 대해서 즉 라지 fx가 등장했지. 얘의 이름을 뭐라고 읽었어 지금 문제에서 정확하게 부정적분이라고 했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부정적분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예? 함수 문제 잡작해서 부정적분 나오면 무조건 미분한다. 이 테크닉을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식이 x fx 마이너스 6x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지. 따라서 이 식을 부정적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좌변구분을 동시에 뭘 준다? 미분해준다.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소문자 fx로 바뀌겠지. 그 다음 얘 미분하면 지는 어떻게 돼? x 곱하기 s 프라임 x 더하기 fx. 암미? d미 쓰는 거지. 암미 하니까 fx, d미는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 다음 4륙에 24x 세제곱 43 12x 제곱.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사라져 사라지죠. 따라서 얘 그대로 둘게요. 그럼 x f 프라임 x는 얘갈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24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고 x로 약분하니까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24x 제곱 마이너스 무슨 x? 12x다 라고 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다시 이거는 뭘로 해석돼? 도함수로 해석되죠? 그럼 다시 뭐 해줘? 적분해주지. 왜냐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 무슨 값이야? 음수 1의 값이니까. 따라서 이 식을 다시 뭐 해줘? 적분. 그럼 어떻게 돼? 스몰 fx는 적분하면 3분모로 들어가니까 8x 세제곱 2분모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누가 생겨? c가 생기겠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f1의 값이 얼마지? 음수 1이지? 0이었으면 편할 텐데.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8 빼기 6 더하기 c라는 값이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2가 되니까 건너가니까 적분상수 c는 얼마다? 마 3이다. 여기다가 x자리에 누구 넣어준다?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 음수를 넣으니까 마 8, 음수를 넣으니까 마 6, 음수 1, 음수 3. 정답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7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지. 그 다음에 유형 9번 쪽 보겠습니다. 유형 9번 쪽에 문제 번호 몇 번? 1083번 보겠습니다. 자, 1083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지? 표현만 잘 보면 돼. 함수 fx는 어디를 지난대? 0, 마이너스 2를 지난댔지. 1084.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건 무슨 뜻이니? f0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고 우리는 여기서 이 음수이가 곧 무슨 상수다? 적분? 상수 위치에 그냥 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쓰고 지우고 계산하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의의 점 어디라고 밑줄 중요하지? x, fx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돼 있지?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 표현이 무슨 뜻이다? f 프라임 x라는 뜻이지. 즉 f 프라임 x가 얼마입니다? 3 x 제곱. 이거 찾아내면 되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2라는 거지. 자, 무슨 함수야? 도 함수 무조건 뭐 한다? 적분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랑 문제 구조는 똑같지. 근데 얘는 얘를 다이렉트로 물어봤고 우리는 얘를 미분해서 찾아낸 거에서 다시 뭐 하는 거야? 적분하고. 구성은 똑같다 안 똑같아? 부정적분은 미분하고 도함수는 뭐 한다? 적분한다. 따라서 이 함수를 다시 적분해주니까 fx는 어떻게 돼요? x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분모로 들어가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c를 써주지 말고 바로 적분함수 얼마다?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f 무슨 값? 2
2의 값. 자, F2 집어넣으니까 8 빼기 43, 12 빼기 4 빼기 2. 음수 4, 음수 8, 음수 10. 맞습니까?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10번 중요한데요. 별표 드릴게요. 유형 10번.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 3에서는 또 무조건 출제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볼 때 너희 학교에서 뭐야? 오류 나왔던 문제 있었지? 이건 다 학교에서 쌤 반드시 시험 나온다고 한 거. 호준이 기억나? 진호는 너 이 문제 풀었니? 올해 나왔던 거요? 어, 올해 나왔던 거. 네. 풀었어? 네. 그 유형이랑 똑같은 거야. 뭐 이용하는 거야? 자, 중요하다. 윤서야, 문제 10번 중요해. 1087번 중요하고, 이거 뭐 쓰는 거지?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뭘로 푸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를 갖고 푸는 거야. 도함수 정의. 중요하다. 자, 문제 구조도 어떻게 돼 있어? f 누가? x 더하기 y는 누구다? fx 더하기 fy 더하기 2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늘 이 표현 나오고, 그럼 이 문제 나올 때다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1번 작업 누구 찾아줘야 돼? f0의 값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값? 0 누구 넣으면 돼? x, y 자리에 다 0 넣습니다.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가 되니까 얘와 얘는 사라져서 f0의 값이 얼마입니다? 음수 2입니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 이 문제 풀 때 호주는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 자,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누구야? fx 그래프의 개형이야. fx식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 f'x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찾는다 했어 선생님이? f' 누구지?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진우야, 전에 학원인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뭐다? f' 0부터 시작합니다. 얘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 0씩 만들면 어떻게 돼? 리미트 어떻게 돼? h 무조건 이 버전 쓰는 거야.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0. 그러니까 이건 기말고사 때도 이 문제는 무조건 등장할 겁니다. 서술형 가능성도 있고요. 선생님들 풀기 딱 좋아. 서술형 내기 딱 좋아.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모양 어떻게 바뀌어? 요 규칙을 따라가? 따라가지? 자, 그럼 어떻게 돼? f0 더하기 fh 더하기 2 빼기 f0의 h니까 이거 사라져서 사라져서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2라는 모양의 값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어? 2라고 주어진 거죠. 문제에서 f'0이 2라는 건 이 모양의 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문제는 바로 f' 중간고사는 3을 구하세요 이런 식이었다고. 근데 이번에 f' 3을 구하는 게 아니라 f' 누구를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지. 이전에 다시 해서 풀이 과정은 이거 찾아서 f' 1의 값, 뭐 f' 2의 값 이런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f' 누구를 찾아? x를 찾는 문제입니다. 식은 똑같아. 또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가 뭐야? 도함수의 정의지.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고, 미분계수라는 건 순간 변화의 정의고, 얘는 도함수의 정의고. 즉 미분계수라는 건 도함수 중에서 x가 특별한 어떤 1의 값, 2의 값, 3의 값을 가지는 스페셜 케이스 아니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가 크고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뭐야? 미분계수 아니야? 지금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어? 잘 들어, 진우야. 도함수가 이게 도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f'2라는 건 뭐니? 도함수 중에서 x 대신에 2를 넣은 거 아니야? 도함수의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f'x가 범위가 커, f'2가 범위가 커. 그래. 그러니까 f'0이라는 이게 뭐야? 미분계수라고 불렸던 거 아니야? 우리가 미분해서. 또는 접선의 기울기. 동의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이거는 이거의 뭐야? 한 일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원리야, 얘가 원리야. 밑에 게 원리 같은 거라고. 얘를 찾으면 얘도 찾아서 안 찾아서 찾아지는데, 원래는 여기서 찾아서 우리는 f'3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것이 찾아서 여기다 3 집어넣었지.
일단 그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 문제는 거꾸로 된 거야. 스페셜한 작은 부분에서 뭐야? 이걸 확장시켜 안 시켜? F 프라임 0부터 확장을 시킨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진 거야? F 프라임 X를 만들고 거기서 fx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접근법과는 접근하는 방향이 반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F 프라임에서의 식이 이렇게 될 거지. 그럼 이제 이 식도 역시 똑같은 규칙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이 규칙은 요거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 fx 더하기 fh 더하기 2에 빼기 fx가 되니까 이거 사라져. 사라지고 똑같은 h니까 이건 누구야? f 프라임 0이랑 똑같네. 따라서 f 프라임 x는 그냥 얼마다? 2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 풀다고 알겠지만 여기 만약에 내가 2xy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문자가 생겨 안 생겨? 문자가 생기려고 여기 아무도 문자가 없으면 그냥 상수랑 똑같이 나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 풀이 방식 이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마지막 몇 번째? 네 번째 여기서 누구 만들어? fx 유도할 수 있지? fx는 몇 x? 2x의 접근상수 c지? 근데 접근상수 c의 역할이 아까 처음에 구해놨지? 얼마라고? 음수 2라고. 즉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y절편은 -2.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 동일하게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1090번에도 문제 보면 뭐만 주의하면 돼? 똑같은 원리 쓸 거야.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다음에 식이 나왔지? 맞아? 우린 여기서 정보를 몇 개 꺼낼 수 있어? 두 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 생각하는 거야. 0분의 0거리야.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즉 f0의 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로피탈의 정리 분모 미분 h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h 거기다 h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f 프라임 0의 값이 얼마다? 3이라는 게 주어졌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f 프라임 누구를 만들어? x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누구를 fx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의 값을 구한다? f1의 값을 구한다는 이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서술형사 아주 적합하고 중간고사 때 공부를 확실하게 해놨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유형 11번. 자, 유형 몇 번? 11번. 자, 문제번호 1093번. 자, 1093번 문제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fx의 뜻이 뭐라고요? f 프라임이 아니라 누가? f가 미분 가능하지. 그 미분 가능하다 밑줄자. 그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뭐도 내포하고 있다? 연속성도 내포하고 있다. 동의됐어요? 두 함수로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고 붙는 지점이 어떻게 돼? 뾰족하게 붙으면 안 되지. 부드럽게 붙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주는데 이런 함수를 진호선에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나눠진 함수를 뭐라고 읽어? 구간함수라고 읽으면 돼. 자, 어떻게 구간이 나눠져? x가 누구 기준? 1 기준으로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구간이 나눠지지? 1보다 클 때는 몇이야? 6x 제곱이고 1보다 작을 때는 2x 더하기 4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유도할 수 있어? fx 유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결국 얘를 뭐 해주면 돼? 적분 개수가 3이니까 3분모로 들어가니까 2x 세제곱에 적분상수 누가 생겨? c가 생길 거고 여기서는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적분상수 누가 생겨? d가 생기겠지? 자, 문제 조건에서 f2가 얼마래? 9라고 했지? 그럼 f2는 여기다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죠. 2 집어넣으니까 8, 2, 16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니까 적분상수 c의 값은 얼마죠? 음수 7이 생기겠지? 그럼 두 번째 조건 D 어떻게 찾아? 둘이 어디서 붙어야 돼? 1에서 붙어야 되지. 어디서 붙어야 된다고? 1에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2 빼기 7은 음수 5는 맞아?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4는 5 더하기 D가 되니까 D의 값은 음수 10이다? 음수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뭘 찾는 거야? F 무슨 상? 마이너스 3. F 음수 3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음수 3 집어넣으면 3 차면
9, 3, 4, 12의 음수 10, 마 3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정답은 음수 13이다. 이해됐어요? 이거 안 어려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 구조는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될 거야. 여기서는 좀 쉽게 나왔지만 어렵게 나오려면 붙는 건 됐지. 근데 미지수가 뭐 하나가 더 있을까? 여기에 뭐가 여기에 A가 들어가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가능성? 미분 가능성 따져야지. 즉 여기서 뭘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fx가 여기 상태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조건으로 물어보게 되면 미분했을 때 1 넣었을 때 값도 서로 뭐하다? 같아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또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어디 점에서만 한 점에서만 뭐가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그 한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첨점이 생겨 안 생겨? 이해됐어요? 또는 무슨 점이 생겨?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첨점이 생길 수 있지만 연속이 안 돼. 연속이 아닌 불연속일 가능성도 있을 수 없어. 있지. 그런 것까지를 따지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부가함수의 구조는 너무나 중요해서 선생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몇 번 풀어볼 거냐면 1095번이야. 시험에는 이쪽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유형을 건드린다면 1095번 같은 게 유력합니다.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하는 함수지? 연속인 함수 fx입니다. 자, fx가 뭐래요? 실수 전체에서 뭐래요? 연속만 되면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어? f'x가 주어졌는데 무슨 값으로 주어졌어? 절대값이 주어졌지. 자, 선생님이 절대값의 해석법 호준이 어떻게 돼? 좀 도와줘. 절대값의 해석법은 크게 두 가지지. 어떻게 돼? 절대값이 어떻게 걸리면 전체 다 걸리면 어떻게 한다? 절대값 안에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이렇게 어디만 걸려? 부분에만 걸려 안 걸려? 그럼 무조건 무슨 함수? 부가함수. 절대값 안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부가함수로 접근한다. 아주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동의됐어요?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구간이 나누어져? 바로 1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질 거라는 거야. 다시 지금 무슨 뜻이냐? 절대값이 함수 fx가 있으면 전체가 다 걸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접근을 어떻게 한다고? 위로. 안에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x가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야. 근데 함수가 지금 문제처럼 절대값 x 빼기 1 있고 뒤에 뭐 다른 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부분만 걸렸지. 그럼 어떻게 해준다? 이게 양수냐 음수냐 기준이 1 아니야.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줘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상위권 문제는 부분으로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뭐가 걸려? 절대값이 걸린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수능에 나옵니다. 다 이런 형태가. 이해돼?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떤 함수 fx가 주어진 상태로 나온 다음에 그 fx가 상위권 문제는 형식이 항상 그래. 그 fx를 변형을 시켜 뭐라고?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을 걸든지 부가함수를 만들든지 함수를 다시 조작을 한단 말이야. 그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값 거는 거, 그 다음 뭐야? 부가함수 쓰는 거. 마지막 하나가 평행이동 또는 무슨 이동? 대칭이동 쓰는 거. 요 세 가지. 그 다음 적분 쓰는 것까지 네 가지. 요거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주어진 함수가 됐는데 x가 누구 기준으로? 1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랑 누구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로 부가함수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 문제 유형은 다시 이거랑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는데 얘가 왜 쉬워? 얘는 처음부터 만들어졌지? 얘는 내가 직접 부가함수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진짜 수학에서 문제 난이도 올리는 건 개념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개념이랑 전교 1등이 배우는 개념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공부 안 한 친구들 그냥 푸는 거야 문제를. 그냥 절대값 어렵네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이 절대값 왜 들어간 거야 지금? 맞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근데 왜 어려워진 거야? 얘를 직접적으로 안 주어주고 어떻게 주어진 거야?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야. 뭐라고? 간접적 인다이렉트라고. 여러분의 10대들의 여러분의 성향은 대부분 직접적이야. 직접적으로 말하라는 거야. 야, 너 나 좋아해? 직접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감각이 아주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다이렉트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 근데 사실은 수학의 상위권 문제는 절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읽으면 뭐해? 머리가 멍해져.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부모님 세대 좀 위로 올라가서 할머니 때 감성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소위 말해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호준이 어떻게 할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요즘에 대한 표현 아니야? 아니 수줍어서 못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10대들의 대부분의 사랑의 언어의 접근법은 뭐야? 직접적이야. 너나 좋냐? 사귈래? 그러자. 그럴걸? 연애 경험 있나 보네 너는. 없어. 얘는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뭐지? 내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드라마 보면 다 직접적이라고. 그렇지만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는 만약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야. 아버지는 뭐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누구 연인들한테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 하늘의 밝은 달처럼 빛나는 그대요. 절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저급함으로 지금 웃기겠지. 그래서 말을 빙빙 돌려. 무슨 말이야? 왜요? 그 시대의 언어였고 간접적이라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수학의 문제를 잘 봐. 상위권 문제가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다 간접적이야. 실제로 푸는 건 부정적분인데 실제로 푸는 건 뭐 정적분으로 푸는 건데 그 기술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가 두리뭉실하게 이해됐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키를 얻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국어 어려워하는 친구들 왜 어려워? 절대 직접적이지가 않지. 시 문학 봐봐. 직접적이니? 아니잖아.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 얘가 왜 그런 거라는 거. 지금 알겠니? 정신 차리시고. 자,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지? 그럼 어떻게 돼? 3x제곱 빼기 무슨 x? 3x 한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2지? 맞아?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지? 2로 표시가 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 절대값 아닌 음수면 3x의 괄호하고 x 마이너스인데 누구부터?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리고 더하기 x 더하기 2니까 음수 3x제곱 양수 3xx니까 더하기 4x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아니라 누가 연속이야? f가 연속이지? 그럼 이 함수를 똑같이 뭐 해줘야 돼? 적분해줘 안 해줘? fx가 연속이 됐으니까 그럼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 얘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한 다음에 적분상수 누가 들어가? c가 들어갈 테고 여기는 음수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에 더하기 2x에 적분상수 누가 들어가? d가 들어가겠지. 근데 문제 조건 f0이 얼마래? 4지. f0이라는 건 아래쪽이네. 이 값이 얼마지? 4고 연속이 돼야 되니까 둘 다 누굴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1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c랑 1 집어넣으니까 마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가 서로 같아야 된다. 1과 1은 사라지고 여기 2와 2도 사라지겠지? 그럼 c는 2 더하기 4는 6이니까 1 빼니까 적분상수 c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집어넣고 문제는 f 음수 2와 f 2의 값이죠. 자, f 음수 2는 여기다 집어넣겠죠? 음수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 8의 음수니까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3 4, 2 8 마이너스 2 넣으면 음수 4 더하기 4 사라지니까 여기서 얼마 나와? 16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f2는 귀찮네. 계산하면 8 빼기 4 더하기 4 이럴 때 선생님 답이 얼마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니? 8 더하기 5는 14 9를 더하면 얼마다? 29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더 어려워져. 몇 번으로? 1097번. 1097번 어떻게 풀까요? 해봐. (1097번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맞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1097번? 구원 지금 이게 구간이 나누어진 게 그래프로 주어졌지. 이 그래프로 주어진 걸 나는 뭘로 바꿔야 돼? 식으로 바꿔야 되지. 여기까지만 해볼게. 그 구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경계가? 음수 1보다 작을 때랑 음수 1과 1 사이일 때 등호는 아무 때나 넣으면 돼. x가 1보다 클 때. 이거 나누자 안 나누자? 이거 식을 쓰는 거야. 완전 인다이렉트잖아. 그럼 어떻게 돼? 1보다 작을 때는 얼마지? 1 아니야? 그 다음 거기 사이일 때는 x고 그 다음에 1. 그럼 얘를 적분하면 fx는 바꿀까? 어떻게 돼? x 더하기 c 아니야? 얘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d지 다시 x 더하기 얼마지? 2라는 모양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1차, 2차, 1차의 모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지? 근데 fx가 다 뭐래? 소기라지? 그럼 문제에서 f0이 얼마래? f0이 때 0이 아니야? 여기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d는 0 돼야 되지. 그럼 다음 어떻게 돼? 음수 1 넣었을 때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그럼 음수 1 넣으면 마 1 더하기 c는 2분의 1 아니야? 그럼 적분함수 c의 값은 2분의 3이 나오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는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지? 그럼 1 더하기 2의 값은 얼마지? 2분의 1이지. d의 값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 어떻게 풀어? fa가 얼마래? 2분의 5를 어디야? a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까지 했을 거 아니야? fa가 2분의 5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a야, 여기야, 여기야. 뭐 해보면 알아? 그림 그려보면 알지. 왜 쫄아? 그럼 어떻게 돼? 구간이 음수 1과 1 사이 아니야? 그럼 음수 1보다 작을 때는 증가지? 음수 1 집어넣을 때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지 않냐? 여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는 음수 1 넣으니까 2분의 1이지. 0,0이고 1 넣어도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함수가 생겨 안 생겨? 그 다음 여기서 점에서 다시 이거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이런 모양이라고. 그러면 y가 2분의 5일 때니까 어디 있냐? 여기 닿는 거지. 이때 x값 찾는 거니까 여기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a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a 빼기 2분의 1이 얼마다? 2분의 5다. a는 2분의 6이니까 곧 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학생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선생님 이게 실제로 안 어렵다는 거야. 범위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역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데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무슨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이 돼. 다행히 2분의 5가 여기 걸렸기에 망정이지. 여기를 물어보면 힘들겠지. 나쁜 조건은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f가 그냥 무슨 함수라고 해서 연속함수라고 그랬지. 증가함수란 말은 없지. 쌤이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대응? 1대1 뜻이 뭐야? 어떤 값을 이렇게 공역이랑 여기 정역이랑 치역이랑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그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대응하는 것도 그 딱딱 해야 되지 않아? 딱딱이 뭔데? 그러니까 그 치역 쪽에서 남는 거 없이 다 화살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1일 때 뭐가 있어야 되고 2일 때 뭐가 있어야 돼. 만약에 정역이 1, 2, 3, 4, 5가 있으면 1일 때 치역이 뭐가 있어야 되고 2일 때 치역이 뭐가 있어야 되고 3일 때 5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정역이랑 공역까지 다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자, 호준이 1대1 대응이란? 1대1 중이요? X값 하나 Y값 하나 쌤 그림은 뭔지 알까? 그거 보자. 진우. 이거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야? 이렇게 가면 지우고. 1대응은 아니잖아. 네 말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는 이거야. 함수의 조건이야. 1대1 대응이 뭐야? 그러니까 진우야,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틀린 건 아닌데 개념 수준이 너무 얕은 거야. 깊이가 없어. 1대1 대응 수학적 뜻이 뭐야? 1대1이 뭐야? X의 값이 뭐 할 때 다를 때 거기에 대응되는 무슨 값도 달라. 그게 1대1이야.
그러니까 서로 뭐 하자는 거 겹치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원소가 디스크릿 넘버 딱 몇 개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함수로 들어가면서 범위가 몇 개니? 실수의 범위를 주어지지. 그럼 1대1 대응의 뜻은 뭐야? 실수 범위에서 1대1 대응은 증가 그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곧 무슨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왜냐면 2차 함수처럼 증가 함수가 같이 공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같은 y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x값을 가지지. 이 경우 어떤 거야? x값은 서로 다른데 y값은 같은 곳을 향해서 화살표를 가졌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서 얘가 무슨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지. 지금은 1대1 대응으로 풀면 답은 나와. 왜냐면 이거 거꾸로 바꾸면 f 역함수의 2분의 5가 얼마지? a가 됐으니까 2분의 5는 어디야? 정의역의 범위가 2분의 5는 여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이 조건 성립하겠지만 내가 물어본 값이 3분의 1을 물어봤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쌤 말 이해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이 급하면 이렇게 처리해도 나쁘진 않아. 근데 틀릴 가능성 늘 존재하는 문제. 존재하니까 완벽한 풀이법은 될 수가 없겠죠. 동의됐어요? 이 자식 왜 안 하지? 중요한 거 수업해야 되는데. 자, 1066번 보겠습니다. 1066번. 유형 6번. 오늘 1수업의 하이라이트. 유형 6번 보겠습니다. 1066번. 소준아, 너 월요일날 학교 야자 안 하지? 네. 수능 끝날 때까지 안 하지? 여자 올라가는데. 아, 그쵸. 이제 원래 안 하지. 월요일은 좀 바쁜데. 내 질문의 의도를 벌써 간파하고 있고. 왜? 왜?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그럼 저녁 먹고 나서 하면 되잖아. 저녁 먹고 나서 하면 되잖아. 저녁 먹고 나서요. 먹고 나서 몇 시요? 시간 잡으면 되지. 저녁 몇 시간 하는데? 6시요. 8시 하면 되겠네. 8시 하면 한 10시까지 있을 것 같은데. 죽을래? 데이트는 내가 인정한다. 데이트 아니면 인생을 낭비하지 마. 자, 봅시다. 1066번. 함수 fx의 도함수 누가?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니? 3x 제곱 빼기 무슨 x야? 6x로 생겼어 안 생겼어? 근데 이 함수의 극대값이 얼마래? 5일 때 함수 fx의 무슨 값 찾는 거지? 극소값 찾는 거지. 맞다.